동화마마, 오늘 들려주실 동화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걸리버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친구들도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여행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었지요. 그러나 부모님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걸리버,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 걸리버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요.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직접 벌고 틈틈이 항해술과 배를 탔을 때 도움이 되는 학문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꿈을 늘 간직했지요. 걸리버는 의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꿈꾸었던 기회를 찾았어요. 바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었지요. 걸리버는 부푼 꿈을 안고 여행을 떠났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 수개월 지났을 무렵 심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태풍이다, 태풍! 모두 대피해! 그때였어요. 커다란 암초가 나타나 선원들은 재빨리 배를 조정해서 암초를 피하려고 했지만 거센 파도와 바람에 결국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바닷속으로 떨어졌지요. 걸리버와 선원들은 다행히 조그만 보트로 옮겨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불어온 폭풍으로 보트는 뒤집히고 걸리버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렸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걸리버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낀 바로 그 순간 두 발에 단단한 무엇인가에 닿는 느낌이 들었지요. 와, 이제 살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걸리버는 결국 있는 힘을 다해 땅에 겨우 올라왔지요. 몹시 지쳐있던 걸리버는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며 안도감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땅의 온기가 느껴지더니 걸리버는 스르르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다음날 햇살에 눈을 뜬 걸리버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걸리버는 몸을 움직여 사방을 둘러보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지요. 도대체 이게 뭐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내 몸을 꽁꽁 묶어놓은 거야? 누군가 걸리버가 잠든 사이 팔과 다리는 물론 머리카락까지도 단단히 묶어놓았어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온 몸에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질간질거렸지요. 그것은 작은 벌레가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 몸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내가 본 게 사람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걸리버가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그러자 소인 몇 명은 몸에서 떨어졌지요. 걸리버가 또 뒤척이자 소인 수십 명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따가워. 걸리버를 향해 소인들은 조그만 화살을 팔과 다리며 온 몸에 마구 쏘았지요. 얌전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 안 그러면 혼내줄 거야. 화살의 양은 많았지만 크기가 작아서 약간 따끔한 정도였지요. 걸리버가 움직이지 않고 잠자코 있자 소인들은 더 이상 화살을 쏘지 않았어요. 한참을 지나 걸리버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왕관을 쓴 한 소인이 걸리버의 코까지 올라와서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이 소인은 왕관을 쓴 걸 보니 신분이 이 소인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였지요. 밧줄을 풀어주거라! 큰 소리로 외치자 다른 소인들은 걸리버의 머리카락과 팔, 다리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자유로운 몸이 된 걸리버는 고개를 돌려 소인들을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걸리버의 몸이 자유로워지자 긴장이 풀려 몹시 배가 고팠어요. 꼬르르르르르르. 아, 배고프다.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같아. 소인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지요. 이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라. 잠시 뒤 눈앞에는 굉장한 풍경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빵, 과일, 채소 등 온갖 음식을 가득 싣고 왔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음식은 걸리버가 먹었던 음식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았어요. 소인들이 가져온 음식을 한참 동안 먹었더니 걸리버는 어느 정도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가 부르네. 어디서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걸리버는 하품을 크게 하고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다가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걸리버가 잠이 들자 수백 명의 소인들은 양쪽으로 수십 개 달린 수레를 몇 시간 동안 만들기 시작했지요. 소인들은 잠든 걸리버를 겨우겨우 수레에 올려놓고 다시 팔, 다리, 몸을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수백 마리의 말들로 수레를 끌고 걸리버를 소인들의 성으로 운반했지요. 여긴 또 어디지? 내가 왜 또 묶여 있는 거지? 저 거인이 못 도망가도록 높은 탑에 다시 단단히 묶어두어라. 대장장이들은 높은 탑에 걸리버의 왼쪽 다리를 굵은 쇠사슬 수십 개를 이어서 묶어버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인들은 걸리버의 팔과 다리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놀았지요. 걸리버와 소인들이 사이좋게 지내자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가 마음씨 착한 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은 걸리버의 쇠사슬을 풀게 하고 수백 개의 이불을 하나로 꿰매서 잠자리도 만들어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몸집은 크지만 착한 거인 같구나. 걸리버가 있는 소인국은 릴리퍼트 왕국이었어요. 걸리버는 릴리퍼트 왕국에서 인기가 좋았지요. 아이들은 손바닥 위에서 놀고 머리카락 속에서 숨바꼭질도 하며 즐겁게 놀았어요. 하지만 걸리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요. 집에 갈 방법은 몰랐지만 혹시 소인국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왕은 대신들과 회의를 하고
걸리버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지만 그 전에 걸리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왕은 조금 떨어진 블레휘스크 왕국과의 전쟁 때문에 큰 걱정이었지요. 당신이 블레휘스크와의 전쟁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해준 이 나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걸리버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맹세했어요. 블레휘스크 왕국은 릴리퍼트 왕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였어요. 걸리버는 적이 먼저 군함을 끌고 와서 전쟁하기 전에 미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요. 걸리버는 릴리퍼트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준 쇠사슬을 가지고 블레휘스크 함대가 있는 항구로 갔어요. 괴물이다! 저게 뭐야? 사람 같은데 거인이다! 걸리버는 쇠줄을 하나씩 배에 걸기 시작했지요. 그러는 동안 블레휘스크 군사들은 수천 개의 화살을 빗발치듯 팔과 얼굴, 다리에 쏘아댔어요. 아, 따가워. 다행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을 보호할 수가 있구나. 마침내 걸리버는 항구에 있던 군함 50척을 쇠사슬에 모두 묶어서 움켜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왔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걸리버는 블레휘스크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얼마 후 걸리버가 릴리퍼트 항구에 도착했을 땐 왕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걸리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군함을 모조리 가져왔어요.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왕과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블레휘스크의 사절단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릴리퍼트를 방문했어요. 앞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평화협정의 고마움으로 블레휘스크에 초청된 걸리버는 블레휘스크에 갔지요. 어느 날 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걸리버는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시종이 찾아와 다급하게 말했어요. 궁전에 불이 났어요. 급히 가실 수 있나요? 걸리버가 서둘러 궁전에 갔을 땐 궁전의 불길은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지요. 걸리버는 근처 바닷가로 가서 입안에 물을 가득 머금고 불길에 쌓인 궁전에 뿜어냈어요. 그야말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불길이 꺼지고 있네. 불길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만세를 외쳤어요. 걸리버가 블레휘스크에 온 지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바다 저 멀리에 뒤집혀 있는 보트 하나가 보였어요. 저거 보트 아니야? 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걸리버는 왕에게 군사 수천 명을 빌려 바닷가로 나가 배를 고치기 시작했지요. 튼튼하고 질긴 천을 붙여서 돛을 만들고 기름을 배에 바르고 배를 고치기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왕은 걸리버가 계속 남아주기를 바랬지만 걸리버는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향에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걸리버는 블레휘스크 사람들이 함께 고쳐준 작은 배를 타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2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던 걸리버는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여행과 모험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배를 타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폭풍이 불어왔어요. 폭풍이다! 폭풍이야! 며칠 후 폭풍이 지나고 바람이 잠잠해졌지만 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저기 섬이 보인다! 얼마 후 선원 몇 명과 걸리버는 작은 보트를 타고 섬에 갔어요. 걸리버는 같이 온 선원들과 주변을 둘러보는 중 선원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하나가 선원들이 탄 보트를 뒤쫓아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보트는 저 멀리 노를 저어가고 있어 잡히지 않았지만 걸리버는 홀로 남게 되었지요. 걸리버는 그 거인을 피해 도망쳤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풀의 길이는 엄청 길고 나무 울타리도 매우 커서 끝이 안 보였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던 걸리버는 그만 거인에게 잡혀버렸지요. 거인은 걸리버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인 듯한 거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벌레예요? 아니, 이럴 수가. 사람같이 생겼네. 걸리버가 얌전히 있자 안심을 했는지 그 거인의 아내는 친절해졌어요. 배고프지? 넌 어디서 왔니? 아내는 빵 조각을 주었지요. 걸리버는 주인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주인의 아기가 걸리버를 보자 새로운 장난감을 본 것처럼 손을 휘젓고 옹알거리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걸리버의 몸을 쥐더니 입으로 가져갔죠. 사람 살려! 걸리버가 목이 터져라 소리치자 깜짝 놀란 아기는 걸리버를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란 주인은 걸리버를 자기 침대에 눕힌 후 하얀 손수건으로 덮어주었지요. 긴장하고 몹시 피곤했던 걸리버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주인에게는 9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는 이경의 침대를 고쳐 걸리버의 침대를 만들어주고 이불이랑 옷도 만들어주었지요. 너 같은 친구가 생겨서 매우 기뻐. 근데 여기는 내 또래의 친구가 없어서 매우 쓸쓸해. 저도 친절하게 옷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셔서 몹시 고맙게 생각해요. 둘은 매우 친해졌어요. 걸리버에 대한 소문은 금세 이웃으로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주인은 걸리버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릇을 시켰어요. 하루 동안 구경꾼이 10차례나 되어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야만 했지요. 아, 정말 피곤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만 할까? 주인의 딸은 아버지를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돈벌이의 재미를 본 주인은 큰 도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요. 주인은 큰 도시에 나가 거리마다 광고지를 붙였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걸리버는 매우 바쁘고 힘이 들었어요. 여러 날 동안 쉬지 못한 걸리버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건강이 몹시 나빠졌지요. 주인은 건강이 나빠진 걸리버를
쉬게 하지도 않고 더 돈을 벌 생각에 광대 노릇을 계속시켰어요. 그러던 중 왕비가 관심이 있자 주인은 이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왕비에게 걸리버를 팔았어요. 왕비는 건강이 몹시 나빠진 걸리버를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걸리버에게 침실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 주어라. 왕비는 목공에게 침실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만들어 주라고 시켰지요. 왕과 왕비 그리고 걸리버는 식사도 늘 같이 하고 여행을 갈 때는 걸리버가 편리하도록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어디든 따라갈 수 있게 했어요. 그 상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게 창문이 있었어요. 침대도 있었고 옷장도 있었지요. 걸리버의 작은 집이었어요. 나날이 걸리버는 왕과 왕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늘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덧 거인들의 나라에 온 지도 몇 년이 지났어요. 걸리버는 고향 생각에 바다가 보고 싶어서 거인 나라의 하인에게 부탁했지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바닷가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하인은 걸리버가 들어있는 여행용 상자를 들고 바닷가로 갔지요. 걸리버는 하인에게 바위 위에 상자를 내려놓아 달라고 한 후 창문을 열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걸리버는 바다를 보니 고향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졌지요.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낮잠이라도 자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 걸리버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자 위에서 날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걸리버는 화들짝 놀라 잠에 깨어나 창밖을 보니 새가 상자를 집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밖에 누구 없나요? 아무리 소리쳐 보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천장 위에서 푸덕푸덕 날개 소리가 들리기에 걸리버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이리저리 문을 두드리고 뛰었어요. 새는 걸리버의 움직임에 못 이겨 상자를 바다에 떨어뜨렸지요. 첨벙 하고 상자는 바다로 떨어졌어요. 상자의 반은 물에 잠긴 채로 바다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아니야, 난 살아야 해. 사람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상자 위에서 삐걱 소리가 나더니 상자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 있어? 여기에요.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걸리버는 마구 소리쳤어요. 소리를 들은 그들은 곧바로 걸리버가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주었지요. 살았다. 자신과 똑같은 크기의 사람이 걸리버를 구해주고 음식도 대접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침내 걸리버가 탄 배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빨리 가족들이 보고 싶어. 걸리버는 결국 오랜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가게 되었지요. 모험심이 강한 걸리버는 항상 여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자, 다음 여행지는 이제 어디일까요?